스탈린의 계획경제. 오늘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형 계획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스탈린이었다. 그는 1929년 5월 최초로 경제개발 1차 계획을 선포한다. 계획 달성을 위해 러시아인들은 모든 능력과 창의성을 쥐어짜냈다. 스탈린, 앞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에서 면밀히 통제하겠음. 생산, 운송, 소비, 가격까지도 모두 다. 그러더니 집단 생산체제 형태로 소련을 마치 거대한 하나의 공장처럼 조직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일도 이제는 조직 전체를 위한 유의미한 일로 재해석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새로운 체제의 의욕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하하, 집단동원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 그런데 그때 마침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경제위기가 닥친다. 바로 경제 대공황이었다. 사태는 심각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구미 선진국이 입은 손실은 1700억 달러였지만 1929년부터 33년까지 대공황을 통해 입은 손실은 무려 2500달러에 달했지. 헐. 이런 위기는 전 세계인들을 경악시켰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던 소련만은 전혀 예외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 뜻밖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때부터 서방 선진국들은 소련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헐, 남들은 다 지쳐 쓰러져 버렸는데 저놈들만 신나게 달리고 있어. 마르크스가 말했잖아. 자본주의가 크게 흔들리면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고. 어쩌면 그런 단계를 쟤네들이 먼저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몰라. 심지어 당시에는 미국을 떠나 소련에서 살겠다며 1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소련으로 이주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스탈린도 개방적이었다. 소련의 발전을 위해 해외 자본과 기술자 동무들이 오는 것은 완전 환영이야. 이때 유명한 인물이 미국인 아먼드 해머였다. 그는 대규모 의료 설비를 들고 소련을 방문했고 이후 미국과 소련의 경제 교류에 있어 중추적 가교 역할을 맡는다. 그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왜 소련에는 자동차를 팔지 않음? 포드, 빨갱이 돈 필요 없어. 나사 한 개도 주기 싫어. 아, 놔, 포드 선생. 소련은 아주 거대한 시장임. 그런 꽉 막힌 사고로 있다가는 그 큰 시장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결국 포드는 이 말에 흔들려 소련의 자동차 합자 기업을 설치하게 되었고 (1932년부터) 가즈 브랜드를 단 승용차와 트럭이 매년 10만 대씩 생산되었다. 그렇게 소련은 세계 도처에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나홀로 급속 성장을 하였다. 심지어 스탈린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지금 소련 공장의 3분의 1은 바로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임요. 이렇게 해서 30년대 소련은 한 해 평균 12%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37년에는 GDP와 공업생산 총액에 있어서 유럽 1위, 세계 2위로 도약한다. 헐, 보통 스탈린 하면 악명 높은 독재자로만 인식되는데 대단하잖아? 양면성을 가진 독재자였지. 스탈린 경제의 모순. 1930년대가 되면 전 세계는 모두 소련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주목하게 된다. 계획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최첨단을 뜻하는 명사가 되어버렸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물리쳐낸 것도 실은 뉴딜 정책이라는 계획 경제에 있었으니까. 물론 뉴딜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고 최근에는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성공의 영광 뒤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스탈린은 중공업과 군수공업 위주로만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공업이나 농업 분야는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진했지. 그러고 보니 공산국가들은 대부분 생필품이 발달하지 못했더군. 또 국민 생활은 여전히 궁핍해서 1인당 평균 곡물, 육류 소비량은 짜르 시대보다도 오히려 낮았다고 하지. 헐, 완전히 기형적 성장이었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엄격한 통제 사회였기 때문에 행여 불만을 표했다가는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저 멀리 시베리아의 굴락으로 끌려가는 수가 있었다. 그보다 당시 소련은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1930년대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체주의, 즉 파시즘 정권을 수립하였는데 이들은 언제든지 소련의 강력한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상대들이었기 때문이다.